지난 대선 때 여러분 기억이 날 겁니다. 현재 100만 평도 안 되는 이 개성공단을요, 20배인 2천만 평으로 개성공단을 늘려서 하겠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이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개성공단 2천만 평 개발 정책도 제안했다는 겁니다. 자, 드루킹이 도대체 뭐길래 이랬느냐. 자, 지금 드루킹 특검이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 노회찬이 자살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김경수를 향하지도 않았고, 이러다 보니 드루킹 특검이 이대로 문을 닫게 되면 자기들은 아마 역사적 오점을 남길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드루킹이 특검에다가 USB를 숨겨놨던 걸 넘겨주면서 암호도 풀어줬어요. 이제 특검이 그걸 받고도 김경수를 조사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니까 어제 이제 드루킹과 김경수 간에 김경수가 드루킹을 마치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정책적인 부분을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람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게 동아일보에 보고되고 난 뒤에 오늘은 또 뭐가 보도됐는가 하면 2천만 평 제안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뒤에도 있는 이 드루킹이 김경수에게 전달한 재벌개혁 문건, 경인선을 통한 재벌개혁 계획 보고 있죠. 1, 2, 3 해가지고 목표 과제. 자, 이 내용이 결국은 문재인이 당시에 발표했던 2천만 평 개성공단 계획, 처음에 상당히 황당해서 저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사하다. 결국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실제로 드루킹이 이 2천만 평 계획의 입안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드루킹 일행이 파주에 땅 산다고 엄청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두루미 마을인가 해서 거기에 경공모 회원들이 실제로 모여 사는 마을을 하겠다. 왜 파주에 했겠느냐. 자기들이 이런 제안을 했으니까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문 정권이 그걸 실천에 옮기면, 자, 이런 내용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별의별 세부적인 내용이 더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게 되면 개성공단과 가까운 이 파주는 엄청나게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북한 근로자들을 일부는 또 한국에 데려와서 파주 일대의 공장에서 일을 시키고 출퇴근하자라는 이야기까지도 문 정권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뜬금없이 두루미 마을 만들라고 땅 보러 다닌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아일보 입수한 보안 메신저 시그널의 내용에 따르면 2017년 2월 3일 날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한테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30분만 내주면 좋겠다. 지난번 보고서 수정한 거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경수는 2월 5일 내일 2월 6일 오후 5시 또 2월 7일 오후 11시 오전 11시 괜찮다 하니까, 그러면서 의원회관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니까 드루킹이 2월 6일 2월 7일 오전 11시에 뵙겠다 하고 김경수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둘이서 정책 보고를 한다면서 약속을 잡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재벌개혁 정책에 대한 보고서와 이거 수정본을 서로 전달받고 설명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든 보고서가, 이 내용과 관련 있는 보고서가 공동체를 통한 재벌개혁 보고라는 문건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이요. 그래서 2월 7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문건을 파일로 김경수한테 드루킹이 보냈대요. 그래서 문건에 나오는 공동체는 드루킹이 이끌었던 경인선이라는 겁니다. 자, 경공모가 있고 왜 그럼 그때 경인선을 장려했느냐.
자, 얘들이 뭡니까? 경제는 인간이 먼저다 해서 경인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이 단체인 양 이름을 붙이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모임에는 경인선이라고 붙이고 자기들 내부 모임에는 경제적 공진화를 위한 모임이라고 경공모라 했잖아요. 자, 2017년 2월이라고 하면 한참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이니까 그때는 경선 전에 정책 발표를 막 하잖아요. 1, 2월 달, 3월 초까지. 그러니까 그때는 정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 경인선이 현장에 오프라인에 투입되어서 머릿수를 채우면서 권리당원으로 으쌰으쌰 또 지금 경선 현장에 투입돼서요. 그러면 드루킹이 해준 것은 몇 가지입니까? 하나는 댓글 조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책 개발. 세 번째는 경선의 인선 인력 동원. 안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줬어요? 돈도 줬죠. 그럼 이건 뭔 조직입니까?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을 내놔라 해도 괜찮은 조직 아니겠냐는 겁니다. 근데 이 문건이 좀 희한합니다. 재벌개혁 정책 일환으로 개성공단 2천만 평 정책이라는 걸 제안했어요. 재벌개혁하고 개성공단 2천만 평이 어떻게 일치하냐? 재벌을 개혁하는 관점에서 국민연금에 대기업 지분 보유 확대 및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적어도 소액지주 운동에 참가해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재벌들의 이 소유권을 제한해서 재벌들이 이제는 벌은 수익금을 가지고 개성공단에다가 이렇게 투자하게 만든다. 제가 수도 없이 문 정권이 국민연금을 가지고 재벌들 압박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재벌들 비리를 가지고 코를 끼워가지고 그걸 갖고 뭐 할래요? 이 대북 경협에 동원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드루킹이 지금 이야기하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이것도 그때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드루킹뿐만 아니라 참여연대의 장하성 쪽도 이런 부분 소액주주운동 이런 부분의 원조니까 드루킹의 고유한 아이디어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거나 드루킹이 지금 문정권이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 아닐 수가 없고 김경수가 공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루킹을 깍듯하게 보자 하면 봐주고 오라 하면 오고 밥 먹자 약속 잡고 보고서 좀 이렇게 보고 조언을 해달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잠깐 지금 이제 드루킹에 대한 특검의 입장으로 잠깐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자, 특검이 김경수를 이제 피의자로 이렇게 신분을 전환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특검은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은 자기들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김경수가 빠져나갈라 해야 봤자 못 빠져나갈 것 같다라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생긴 부분입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아무리 편들고 도와주고 싶고 적당히 쇼를 하려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법입니다. 노회찬 의원이 저렇게 자살을 해버리니까 이제 특검은 한마디로 훌륭한 정치인 자살시킨 집단처럼 좌파 진영에 매도되고 있어요. 자, 좌파 정권 하에서 그러면 특검에 있는 사람들이 현 정권을 좀 도와서 뭘 해고 공도 좀 받고 싶었는데 이제 아예 틀렸어. 아무리 잘해도 좌파 진영에서는 노회찬을 자살시킨 악덕 사범으로 이 정권 하에서는 재미보긴 걸른 사람들이 됐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검은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나중이라도 생각하면 공정하게라도 수사했다라는 핑계를 대야 특검을 관철시킨 야권이라도 또 자기들이 뭔가 기대도 할 수 있거나 미련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드루킹이 이제 이 참을 놓치지 않고 USB를 딱 줬어요. 근데 드루킹이 그 USB가 한 개밖에 없겠어요? 4명인가가 나눠서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특검이 그걸 덮으려 해도 덮어지지가 않고 밖에서 또 터질 수가 있죠. 그러면 특검한 사람들이 어째 됩니까? 잘못하면 깜빵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이 지금 김경수와의 커넥션에 대해서 깊숙하게 이야기를 했고, 자, 경찰이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김경수가 참고인이었는데 이제는 특검이 김경수와 드루킹을 공범 관계로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잘못돼서 사실은 공범이 아니라 누가 꼬셨든 간에 두 사람의 지위가 상하 관계지 동등한 관계겠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은 최근에 김경수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피의자로 소환을 하려고 하고, 그 업무방해 혐의의 요건은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불법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드루킹 일당과 김경수가 공모한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지금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경수가 댓글 조작을 암묵적으로 지시했거나 이런 것을 알면서 묵인했다고 보고요. 두 사람을 공범이라고 본 것은 김경수가 드루킹과의 이 관계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라는 경공모 회원 다수의 진술을 듣고 말이 거의 똑같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좀 놀라버린 것 같습니다. 이 킹크랩 시연회가 열렸던 2016년 10월 한참 이 촛불 시위가 열릴 그 시끌시끌한 무렵에 경공모 회원이 15명이 참석해서 김경수가 이제 시연회를 보고 난 뒤에 같이 식사도 거기서 한 모양인데, 그 15명이 대부분 일관되게 기억을 했다는 겁니다. 당일 시연회 자체는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등 4인방, 구속된 4인방이 참석했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이 4인방이 진술하는 내용 또한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일괄되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드루킹은 킹크랩 사용과 관련해 옥중서신 조선일보에 그때 보낸 거죠. 시연회에서 사실상 김경수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김경수는 부인을 했지요. 그래서 특검이 김경수의 참고인에서 피의자로의 신분이 바뀌는 부분과 관련해서 파주에 이렇게 느릅나무 출판사에 있던 짐을 빼가지고 파주 창고에 갖다 놨는데, 그 창고를 통해서 넣은 압수수색 이런 물증들 중에 이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게 딱 떨어지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2016년 11월부터 1년간 보낸 신문 기사 인터넷 주소 URL 10건과 그 다음에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한 USB에 담겨 있는 드루킹 김경수 간의 보안 메시지 내용 등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공범이 아니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특검은 30일 날 김경수의 창원 관사의 수사팀을 파견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는 겁니다. 지금 법원이요, 대법원 무슨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완전히 정권에 지금 코가 끼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런 영장을 기각시켜요. 정말 웃기는 법원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경수한테 그 가서 압수수색을 실패했지만은 김경수 압수수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드루킹의 창고와 USB가 열렸는데 김경수한테 간다고 뭐 놓을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드루킹을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면서 김경수를 불렀을 때 빼도 박도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서 특검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이 대선 전부터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특검의 핵심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이 수사를 진척시키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댓글 조작이 대선 전에도 이루어졌다고 하면 결국은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모해서 문재인 캠프에서 사실상 대선 전에 댓글 조작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거의 확인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이야기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권 여러 정당에서 지금 김경수에 대한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의 하태경은 노무현 문재인 닮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이 탄로가 난 김경수가 되어버렸다 했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드루킹 특검이 편파 수사 아니다. 이주민 서울청장 위임된 사람도 경질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욕을 먹다가 실제로 지금 이제 이 특검 스스로가 출구가 없어지면서 이제는 수사를 좀 해야 살겠다로 방향이 조금은 전환되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드루킹의 이 재벌개혁 보고서에 따르면 다시 돌아가서 경인선 회원들이 대기업 소액주주로 국민연금과 함께 기업 지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핵심이다. 공모가 스스로 주장이 회원수 5,000명에 진성 회원이 1,750명이고 민주당 권리당원이 2,200명이다. 이거 맞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들 중에 전문 직종이 있다 하지만 이들이 소액주주로 주식을 사서 국민연금과 합쳐가지고 재벌 개혁을 하겠다면 이들이 뭐 떼부자들입니까? 그럴 리는 없다고 봅니다. 좀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어쨌든 이런 황당한 이야기 중에 경공모 회원이 주식을 사서 국민연금과 힘을 합친다라는 부분만 빼고 보면, 지금 경공모가 다 죽일 놈이 됐으니까 그것만 빼고 보면 국민연금이 재벌개혁을 하는데 앞장서겠다라는 말은 현 정권의 방향과 일치하고, 개성공단 2천만 평을 만든다라는 것도 거기에 또 재벌들이 전부 총대를 매라고 내몰리는 것들도, 그래서 재벌의 경영권이 국민연금에 의해서 협박받으면서 그것도 일치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분을 확보해서 대기업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 문정권 출범 후에 개성공단에 대한 대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러면 재벌 개혁에 통해서 재벌에 대해서 지배력을 가지고 나면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개성공단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생산 공장이 개성공단으로 이전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수입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고, 우리는 생산비, 즉 노임의 가격 경쟁력을 향상시켜서 윈윈을 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개성공단에 들어가고 현대차가 들어가면 북한이 비핵화를 하다가 쥐어털고 대북 제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개성공단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장의 싼 임금을 가지고 큰 투자하지 않은 뭐 신발이나 뭐 의류 이런 공장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대규모 장치 산업을 북한에다가 두고 대기업이 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한국 대기업이 통째로 망가져 버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얘들 수준이라는 게 경공모에 또 저런 수준의 조언을 들어가지고 일부를 정책에 발표하는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 정말 좀 발바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드루킹이 김경수한테 문건을 전달한 날이 국회까지 갔잖아요. 2월 7일 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료를 또 보냈죠. 보안 메일로. 그 이틀 뒤인 2월 9일 문재인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성공단 2천만 평 확장 계획을 밝혔고, 정권을 자기가 잡으면 당초 250만 평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걸 넘어 3단계로 2천만 평까지 하겠다. 그리고 그 밖에도 다양한 경협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의 북한 진출을 적극 지원 장려하겠다. 특정 기업을 언급하면 안 되죠, 공약에. 그러니까 이렇게 거의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에야 원수가 돼가지고 오사카 총영사 때문에 드루킹과 김경수가 불혹하니 어쩌니 서로 이러고 있지만은, 이들이 좋았던 한때에는 대통령이 발표하는 문안의 수치까지도 적어도 제공할 만큼 정책 브레인 역할까지도 했다는 거죠.
후원금도 2,700만 원이나 해줘. 보좌관한테 500만 원이나 줘. 돈도 줍니다. 아니 이런 천사 같은 조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드루킹은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천사였느냐? 아니지요. 남자 최순실이 될 뻔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심지어 재벌개혁 공약과 개성공단 개발 등 핵심 이 경제 관련 대선 공약에도 이 드루킹의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김경수와 드루킹이 단순한 친분 관계를 넘어 매우 밀접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검이 이 김경수를 이런 관계인데 이것이 어찌 공범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김경수는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자기는 의례적으로 감사 인사만 했을 뿐 상의하듯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고 또 경찰에 가서도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경수의 이 말은 말짱 뻥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김영우 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드루킹이 하마터면 문재인 정권의 최순실이 될 뻔했다 아찔하지 않은가, 그러면서 드루킹과 김경수는 실제 여러 번 만났고 내용을 주고받았다. 자, 드루킹이 만약에 잘 돼서 이 정권하고 있었다면 남자 최순실이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문 정권이 기무사 문건을 갖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 하려는 거다라고 김성태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다목적이죠. 물론 여러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목적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드루킹이 결국은 지금 김경수를 코너로 몰아버리고 있어요. 특검이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증거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특검이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상황이 공범으로 이렇게 김경수를 불구속으로 기소한다 칩시다. 그러면 김경수를 공범으로 기소하는 내용 중에는 지금 솔직히 있는 그대로 다 까면 한 100개쯤 되면 공범으로 기소하는 내용은 댓글 공범 정도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슬쩍 엮으면 재판에 가면 또 흐지부지 되어서 김경수가 공범으로 기소된다고 한들 빠져나가는 방법은 101가지도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적어도 김경수와 드루킹 사이에 있어서 둘 사이에 잘 모르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킹크랩이라는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댓글 조작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발했다. 아마 김경수가 드루킹하고 1대1에서 그걸 봤다면 정말 너 고맙다. 너 앞으로 내가 잘 챙기고 한 자리 해야지 이랬을 건데 여러 명이 있을 때니까 정치인이 그 정도는 알지요. 그냥 적극적으로 말을 표시하지는 않았겠지만은 드루킹이 그럼 지시하신 걸로 알고 하겠다 했을 때 적어도 드루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묵시적으로라도 했을 것은 뻔한 겁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의 관계에서 묵시적 청탁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묵시적이 그렇게 쉽게 등장하더니만 왜 드루킹 문제에서는 이 정도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둘이가 묵시적인 지시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안희정, 노회찬, 이재명의 반열에 김경수까지 들어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수 진영에서 연일 김경수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다. 김경수를 아웃시키면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다. 특검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이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번 했죠. 지금 여권 내부에서 이 정적들을
유력 대선 후보들을 다 제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운동권의 본류라고 보기도 어려운 노무현, 문재인 양측에 걸쳐서 성실성과 척근성 가지고 버티고 있는 김경수나 송인배도 역시 제거해야 될 대상일 거다. 그렇다면 이 드루킹 특검에 걸어서 이들이 향후에 정치적으로 재개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드루킹 죽이기 배우이냐, 드루킹 주장 소설이다라고 하면서 김경수 망신 주기 카운트다운 됐다. 범죄자 이미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경수가 이 건에서 뭐 구속이나 당장의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제가 볼 때 불구속 기소될 거는 거의 뻔한 것 같고, 그리고 향후에 김경수가 정치적으로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김경수도 거의 제거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